시간엔 연금 박사로 유명하신 이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는 아니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 1등. 네. 그렇죠. 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말 쉽게 또 설명해 주셔서 아마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나눌 얘기들은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뭐 젊은층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있고 또 노년층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래도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을 좀 1순위로 뽑는 이유를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가 노후가 이제 뭐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주택연금 이런 여러 가지 연금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 따라 다른 것이고 맞아요. 예.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퇴직연금 있지만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은 퇴직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약간 좀 뒤로 밀리는 건데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연금하면 국민연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이 제도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88년도부터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네. 제도가 너무 후해. 아, 많이 줘. 생각보다 많이 줘. 낼 때는 얼마 안 받는 줄 알고 국가가 뺏어가는 줄 알고 막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한 20-30년 지나서 받을 때가 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제도를 연구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개인연금은 정해져 있어, 정직해. 낸 만큼 받아. 다른 저기 없구나. 그렇죠. 낸 것에다 수익률 붙여 받는 게 개인연금이고 개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사회 제도예요. 우리나라가 수능이란 또 대학 이제 입학 시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저 대학 갈 때는 성적 순으로 대학 갔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따로 뭐 스킬을 부릴 필요가 없어. 근데 요즘은 맞죠. 수능을 보니까 뭐 수능 대학 갈 때 뭐 수시 정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종 논술 면접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 제도를 많이 알면 똑같은 성적으로도 더 좋은 대학을 가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국민연금 똑같습니다. 좀 공부 좀 하시고 관심 가지시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안 그래도 대표님 최근에 이제 그 영상 보니까 국민연금을 더 받는 네. 3종 세트 네. 이거를 이제 하셔서 반응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뜻인데 네. 좀 몇 가지 그 3종 세트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까지 뭐 우리 HCN에서 와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한 번은 요약해 놓은 거죠. 왜냐면 자꾸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헷갈리니까. 한 번에 예,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더블까지 받을 수 있는 3종 세트. 첫 번째가 추후 납부, 두 번째가 임의 계속 가입, 세 번째가 연기 연금. 연금.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내가 지금 국민연금이 너무 적은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지만 추후 납부, 임의 계속 가입, 연기 연금 세 가지만 잘 믹스하면 지금 받는 연금의 더블까지도 가능합니다. 2배로 받는다는 건 진짜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제 추후 납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후 납부라는 것이 뭐냐면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추가 납부는 아니에요. 추가 납부는 지금 내고 있는 것에다가 더 내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추가 납부가 안 됩니다. 그냥 내던 걸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추후 납부는 뭐냐면 과거에 안 낸 걸 추후에 납부하는 거예요. 안 낸 걸. 네. 그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 내가 뭐 안 낸 적이 없어, 그냥 월급에서 맨날 뛰어가니까 맞아요. 이러신 분들은 추후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국민연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국민연금 더 늘릴 필요도 없고 충분히 받고 계신 건데 걱정이신 분들이 뭐냐면 국민연금이 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시는 분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을 적게 낸 이유도 있지만 중간중간 빼먹은 겁니다. 내가 무슨 뭐 직장을 실직을 해가지고 혹은 폐업을 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유로 내가 돈을 못 내신 사유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못 내신 사유 중에서 내가 연체를 한 거는 추후 납부를 할 수 없지만 납부 예외로 인정받은 기간들이 쭉 있어요. 과거에 그 추후 납부 기간에 대해서 지금 내시는 겁니다. 이 추후 납부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시면 돼요. 1355 전화하셔가지고 나 저기 국민연금 추후 납부 가능한 기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본인의 이력을 쭉 조회해가지고 몇 달 가능합니다. 이게 돼요. 그걸 알려주는군요. 그렇죠. 그게 지금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19개월이면
10년, 10년 가까이 미만, 돼- 딱 예, 미만. 10년 아. 미만이거든요.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게 제한이 없었나요? 무제한이었죠. 무제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서 돈 많으신 분들이 추납부를 활용해가지고 국민연금을 확 늘려버리니까 이게 사실 낸돈 대비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2021년 초에 막아버렸죠. 이걸 10년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안 낸 기간이 최대한 10년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를 지금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추후 납부는 이번 달에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이에요 지금.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있어요.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하시면 돼요. 이번 달 금액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내가 과거에 얼마를 안 냈는데 그걸 지금 내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달을 내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으면 적게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하셔도 되고 이번 달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임의 가입자, 내가 의무 가입자가 아니라 임의 가입자들은 내가 보험료를 정할 수도 있어요. 이번 달 보험료를 9만 원 내고 싶을 수도 있고 이번 달 보험료를 55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게 내면 과거의 추납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면 총 추납 금액은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적게 내도 가성비가 좋고 많이 내면 연금액이 올라가서 좋고 둘 다 좋아요. 어쨌든 내가 그 추납이 있으면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번 달에 한 달에 9만 원 내고 있어요. 최저로. 네. 그리고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예를 100개월이야. 뭐 110개월이야. 그러면 9만 원 곱하기 110개월 하면 거의 1,000만 원 내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네. 한 번에 1,000만 원 나가니까 내가 큰 돈이 나가니까 좀 힘들겠지만 1,000만 원 나가면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추후 납부를 하고 나면 연금액이 얼마가 올라가냐면 못해도 8만 원, 1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거 평생 받는 거니까. 평생 받는 네. 거니까. 자, 그럼 생각해 봐요. 1,000만 원 내고 한 달에 10만 원 올라가. 그럼 어때요? 한 달에 10만 원 올라가면 1년이면 120만 원 받아요. 그럼 8년만 받으면 1,000만 원 받아요. 그럼 내가 노후 연금을 개시해가지고 65세부터 개시해서 73세까지만 받으면 원금 받는 거고 그다음부터 8년 더 살면 2배, 또 8년 더 살면 3배. 굉장히 좋은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죠. 따져볼 만한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한 5, 60만 원밖에 안 되신 분들이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다면 연금이 한 10만 원 넘게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내가 아직까지도 추후 납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만 추후 납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네네. 추후 납부는 지금 할 수도 있고 연금 받기 전날 할 수도 있어요.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마지노선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안 낸 기간은 이미 세팅이 돼 있고 의무 기간이 그거를 납부에, 예. 낼 때 음. 내가 지금 55세다. 그럼 지금 낼 수 있고요. 56세 할 수도 있고요. 60세 전에 할 수도 있고요. 60세 이후에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 중일 때는 전부 추후 납부가 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딱 봐가지고 내가 65세 연금을 받는다. 그럼 64세 마지막 달에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무조건 가능하구나. 그럼요. 다만 이제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좋으냐 나중에 하는 것이냐 좋으냐를 조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금 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조금 유리해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1,000만 원을 지금 하지 않고 그걸로 딴 거를 굴릴 수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뭐 다른 예적금을 통해서 불려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추후 납부해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연금 지금 개혁이 추진 중인데 소득 대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올리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개혁한 이후에. 예, 오히려 더 주자 이런 게 있습니다. 내는 것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더 받자. 만약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다면 연금이 개혁돼서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추후 납부라는 것이 추후 납부하는 달에 소득 대체율을 적용해서 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 개혁돼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연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봤을 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게 사실 저는 미리 할 필요는 없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추후 납부 하시고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뭐 살고 죽는 건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살아보고 65세 그럴 수 있잖아. 내가 65세가 됐는데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래 이제. 그러면 사실 국민연금 필요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돈 가지고 추후 납부하지 말고 그냥 뭐 삶을 잘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내가 오래 할 것 같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건강검진을 일단 받아보고 그럼요.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 혹시 이게 추후납부가 예를 들면은 뭐 일정 기간에 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하고 이렇게 분할도 가능한 네, 건가요? 분할도 가능하고요. 아. 그다음에 한 번에 금액을 딱 결정하고 60개월 이내에서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납도.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분납해서 네, 낼 수 네. 있다. 그렇죠. 그럴 때 뭐 이렇게 이자가 붙거나 그런 건 없나요? 당연히 이자는 붙죠. 이자는 네, 붙구나. 정기금 네. 이자는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추후납부 제도를 좀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제 아까 3종 세트 중에 말씀하신 게 이제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납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0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60세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직장을 60세 이후에도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0세 전까지는 내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가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예를 들면 국민연금 보험료 50만 원 내고 있다. 근데 25만 원은 회사가 부담해주고 내 월급에서 25를 띄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월급이 500인데 25 띄고 475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60세 생일이 지나면 내 월급이 500이 나와요. 이상하다. 나는 승진한 것도 아니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월급에서 25만 원 더 나오는 거야. 이게 왜 나오지? 라고 본사에 물어보는 거야, 인사팀에. 저희 월급이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더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연금을 의무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민연금 내야 될 돈을 개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월급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낼 필요는 없어요. 야, 그럼 이제 신난다. 국민연금도 안 내도 되니까 뭐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더 받거든요. 특히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자, 그럼 좋은 제도라면 더 내야 돼? 안 내야 돼? 더 내야겠죠. 아무래도. 더 내서 더 네.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60세 이제 생일이 지나도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의 계속가입.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네. 자기가 이제 가입하는 거구나.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소득의 9%를 다 내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회사가 절반 내줬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다 내야 돼요. 내가 다 내야 되는구나. 네. 예. 그래서 좀 억울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도 낸 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후부터 내가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9%, 없으면 내가 금액을 정해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금 받기 전달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보통 63세부터 연금 수령하시니까 이분들은 딱 3년간 더 임의 계속 가입 가능하고요.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0세가 돼도 65세에 연금 받으니까 5년간 임의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의 계속 가입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뭐 한 달에 이것도 한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하게 3년, 4년을 내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내는 금액이 뭐 예를 들면 한 4, 500만 원 들어가겠죠. 이것도 연금액이 또 올라가요. 근데 그 내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 받는 게 더 크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아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효과도 물론 좋지만 내가 그 3, 4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20만 원씩 적금을 부어. 그럼 3년 후에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그걸로 뭐 개인 연금을 가입해. 개인 연금을 가입해 하면 보통 5년, 10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도 않아요. 그걸 내가 주식을 해. 주식을 해서 3년 동안 얼마 수익 나겠어요. 네. 나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괜히 그거 한다고 해서 손실받. 또 지금 최근처럼 주가 폭락해봐. 그러면 아이씨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뭐 큰 금액도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 금액을 가지고 3년간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저축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죠.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연금액이 내가 받을 연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20, 30대 아직 뭐 인생을 훨씬 많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갈된 이후에 연금 받아야 될 세대에게는 그때 가면 저도 방송이 달라지겠지. 그렇죠? 왜 하냐? 하지 마라. 어차피 망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웃겠지만 지금 이제 연금 받으실 50대, 60대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임의 계속 가입이 그러니까 근데 임의 계속 가입으로 인해서 좀 추가되는 보험료 그 나중에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그것도 여러분들 내신 금액에서 이게 보통 상계월수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긴 한데요. 그러니까 내신 총액에 대해서 한 100분의 1 정도를
연금으로 올라간다. 내가 1,000만 원 냈으면 한 10만 원 더 연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구간에 따라 약간 다르고요. 네. 어쨌든 내가 그렇게 받는다면 뭐 100분의 1만 받아도 매달 1년이면 12일을 받는 것이니까 훨씬 유리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3종 세트 중에 연기 연금인데 네. 아무래도 좀 늦게 받는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자, 뭐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내가 받을 연금 개시 연령이 있습니다. 63세, 64세, 65세. 자, 그 연금의 그 연령에 받아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5년간 당겨 받을 수 있고 5년간 늦춰 받을 수 있어요. 당겨 받는 게 조기 연금, 늦춰 받는 게 연기 연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내 상황에 연금이 필요하다면 빨리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필요 없다면 늦게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냥 똑같은 금액을 일찍 당겨받고 늦춰 받는 게 아니라 일찍 당겨받은 사람들은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요. 줄고 적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거죠.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이루어지고요. 반대로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내가 원래 정상적으로 받으면 100만 원 연금 받는데 1년 늦추면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고요. 2년 늦추면 114만 4천 원 평생 받고요. 5년 늦추면 136만 원을 평생 받아요. 자,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내가 오늘 내일 한다. 얼마 못 살 거다. 그쵸. 그럼 빨리 받아야지. 내가 먹고 살 돈이 없다.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빨리 받아야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분이 국민연금을 개시하셨더라고요. 수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아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통장에 넣어놓고 있대. 당장 쓸 일은 없으니까. 그럼 딴 돈이 있으니까. 원래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통장 넣어놓으면 통장 이자 얼마예요? 뭐 이자 어디 있어 통장에 지금 한 2%? 네. 그 얘기했지 그러면. 아니 2% 이자도 안 되는 걸 왜 받아요 그걸? 당장 가셔가지고 연기하십시오 당장. 그 게시를 해도 또 연기를 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건가요? 네. 저기 게시했다가 연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연기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려주는데 어차피 받아가지고 7% 수익도 내지도 못할 거면서 뭐하러 받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확실히 연기하는 게 그럼요.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여유가 없으시면 어쩔 수 없이 받으셔야 되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굳이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 필요가 없이 연기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유가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요즘 우리가 평균 수명이 무슨 60세, 70세 되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90세, 100세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좋잖아요. 뭐 나이 90세에 내가 쓸 돈이 뭐 있냐 하는데 90세가 되면 치료비가 더 들어가요, 이제. 자, 그러면 내가 60대가 되면 60대는 우리는 옛날에는 퇴직할 나이였지만 이제는 아직 60 청춘입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죠. 그죠? 근데 내가 돈이 없다고 그거 국민연금을 땡겨받아? 저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좀 힘드시더라도 60세 일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90세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내가 저기 막 좀 어렵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내가 60세 일할 수 있을 때 나가서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면서 국민연금을 늦추는 겁니다. 그러면 70세 이후부터는 연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근데 내가 지금 60세 일할 수 있는 왕성한 나이에 일 안 하고 연금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연금액이 훨씬 더 적은 연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연금이 늦추면 136이 되는 것이고 5년 당기면 70이 돼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70과 136은 더블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일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땡겨받겠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5년간 연기하시면 36%가 업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더블로 받을 수 있는 3종 세트,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내가 한 달에 받을 연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돼. 국민연금이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분이 여기다가 추후납부를 하시게 되면 50이 60, 70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임의계속가입을 3년, 4년 더 하시면 그것도 60, 70, 80으로 올라가요. 그죠? 그럼 70, 80이 된 연금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야. 연기를 하면 36%가 올라갑니다. 그럼 80만 원을 연기하게 되면 84, 32, 110만 원이 돼요. 두 배가 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된다니까요.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렵고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최근에 조기 수령자가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액을 당하면서 그렇게 6%씩 감액을 당하면서도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거야.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또 내가 90,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 더 일하셔가지고 소득을 만드시고 대신에 국민연금 3종 세트를 활용해가지고 더 늘리셔가지고 60대 후반, 70세부터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한 선택이 될 것 같다. 그 요즘에는 이제 은퇴 후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래야 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일을 하게 되면 네. 국민연금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일정한 소득이 있게 되면 일단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 자체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설령 받으신다 하더라도 감액돼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이게 현재 국민연금법 63조에 나와 있는 네. 내용이거든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 감액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내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 내에 이 구조를 보시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A 값과 B 값이 같이 합쳐져서 연금이 계산됩니다. 이 전문 용어처럼 보이지만 A 값은 뭐냐면 먼저 B 값은 네. B 값은 내가 일해서 내가 낸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으로 보는 것이고 A 값은 국가가 전체 사회 평균을 통해서 사회복지제도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을 보면 내가 국민연금 내서 내가 받는 거로 보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절반은 네가 낸 거고 절반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야. 이게 복지제도의 차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노후에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뭘 복지를 지원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지. 소득이 없거나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노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국민연금을 일부 감액하겠다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서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 중에서 이거 다 내가 낸 거지. 이걸 그쵸. 무슨 국가가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노후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평균 수명 60세, 70세 시대에 맞아요. 무슨 또 일이야.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로 길어지고 있고 60이 청춘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또 나를 찾아주는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내가 또 오히려 쉬는 게 국가적으로 안 좋잖아요. 저도 경제적 이유도 크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제도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에. 이건 좀 빨리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언제부터 감액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소득이 있는 업무가 있으면 감액되거든요. 이거부터 용어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네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노후에 일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소득 있다고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네. 소득 있는 업무에 딱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두 가지만 해당됩니다. 네. 임대소득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근로, 사업, 임대소득 이 세 가지만 포함되고요. 나머지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감액되지 않고요. 근로, 사업, 임대소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의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9천 원 올해 기준으로 그 이하 있으시면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소득이 298만 원이야? 이렇게 분들 계신데 정확하게 세법상 용어가 소득 금액이거든요. 소득 금액이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월 4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 금액이 298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기준으로 월 400만 원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시작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65세부터 개시가 되기로 했어요. 자 65세부터 개시되면 이제 그때부터 소득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소득이 있어.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월 298만 원 소득금액 기준으로 이상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감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29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소득금액이 400이에요. 그럼 100만 원 초과하잖아요. 그럼 국민연금 5만 원 감액.
뭐 200만 원 초과합니다. 한 15만 원 감액. 아, 금액 구간이 있구나. 구간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0만 원, 60만 원까지 최대로 감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한 15만 원 감액되기로 했다. 네.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소득이 있는 것 때문에 15만 원 감액된 8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으면은 더 감액이 되겠죠? 네. 근데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 받는 사람은 50만 원까지, 2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까지 감액이 됩니다. 아, 50%면 엄청나게 많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이거 네. 근데 더 억울한 거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았는데 그렇죠. 네. 이걸 국가가 열심히 일하는 소득이 있다고 왜 깎아요? 이러니까 불만이 생기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이제 또 그런 내가 돈이 있어서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인 경우는 그 감액을 안 시키고 네. 근로소득에 아까 세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감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네. 또 더 열받아. 네, 그게 되게 열받을 네. 것 같은데. 아니 사실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네. 우리 머니 판다를 보시기 때문에 아마 네. 투자라든가 뭐 저축 이런 걸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땡큐지 사실. 왜냐면 내가 뭐 열심히 근로 사업,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 감액해. 네. 그죠? 네. 그런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 받거나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이자 받는 사람들은 감액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방송 올렸더니 밑에다가 이자 배당 소득도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는 돼.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네.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그런 이자 배당 소득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하지 마라 근로 사업을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근로 사업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로 사업은 노동 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받는 소득이고 이자 배당 소득은 뭐 이자 배당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아무래도 불로소득 그렇죠. 아무래도 일을 좀 덜하고 자본을 활용해서 받는 소득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소득의 가치를 판단할 때 열심히 몸을 뛰어가지고 일하는 근로 사업이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이자 배당이 더 가치가 있어요. 이걸 판단해서 잘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하고 열심히 노후에 내가 나가서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감액을 안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아니면 다 감액하든가. 그렇죠. 뭔가 기준을 그냥 소득이 동일하게 있으면 다 감액할게.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다 있으면 감액하게 그러든가. 아니면 다 안 해주든가.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인데 지금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사업 소득자에게는 국민연금을 감액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자 배당만 받는 사람들 사실 이자를 받는데 내가 뭐 할 건 없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감액이 안 돼요. 그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면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뭐 은행이나 주식에 넣어놓고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보통 있을 거고 네. 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을 텐데 이분들의 네. 연금이 감액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니까. 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제도를 만드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이라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건 거꾸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시대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까 이제 근로 임대 사업소득이 이제 월 298만 원인가요? 네, 소득 금액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은퇴 후에 뭐 아까 이제 400까지는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 월 벌 수 있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네. 또 의외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 해서 많이 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월 소득 금액이 뭐 298만 원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렇죠. 네. 지금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30년 전에 입사할 때 제가 연봉이 뭐 초봉이 2천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직장이었어요. 뭐 은행권이나 주는 거였고 그쵸, 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신입사원 연봉이 그냥 대기업 들어가면 5천이에요. 도대체 자,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갔다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살 때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시면 3, 400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뭐 사업도 하고 맞아요. 이게 합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근로소득만 있나? 뭐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는 거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합쳐가지고 3,400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한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감액 국민연금도 감액되지만 또 더 큰 좀 열받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세금 문제가 걸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사실 이런 걸 원래 다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음. 사례가 없으니까 잘 모르다가 어. 실제 사례를 접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기자님이 받아야 될 연금이 예를 들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자, 근데 내가 다른 소득이 있어. 노후에도 열심히 일해. 그래가지고 한 4,500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감액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100만 원 받을 거 150 받을 거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네. 이거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네. 자, 그런데 그다음 또 추가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근데 끝이 아니야. 어떻게 되냐? 자, 나 그럼 100만 원 받을게. 그럼 100만 원 국민연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100만 원 국민연금은 세금 낼까 안 낼까? 세금 내죠. 세금 냅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로 끝나고요. 아. 개인연금,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5.5% 분리과세하고 끝납니다. 더 이상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끝나. 근데 국민연금은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에요. 분리과세가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받지만 사실 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 내고 끝나요. 원천징수하고. 근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나중에 연말에 합쳐져요?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아. 해야 돼요. 자, 그럼 나는 국민연금밖에 없어. 그분들은 감액도 안 당해. 그리고 세금도 조금만 내. 그냥 끝이야.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근로사업소득을 해서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랬더니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네? 이것 때문에 그건 오케이, 거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액된 연금과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사업소득과 연말에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 합산 신고를 하셔야 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이 더 올라가요.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소득이 좀 많다. 그럼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최고 세율 49.5%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얘도 49.5를 내야 되지만 여기다가 국민연금 내가 감액돼서 받는 금액을 여기다 얻는 거잖아. 얘는 절반이 세금이에요. 그러면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49.5% 세금을 낸다? 그러면 150만 원 받아야 될 게 50만 원 감액되고 여기서 세금 50만 원 뛰어가. 그럼 내 통장에 50만 원 찍히는 거야 그냥. 네, 이게 이제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은 네, 거지만 그렇죠. 이런 케이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합산 과세가 되면서 세금을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50만 원 받으신 분이 50만 원 감액당하고 세금까지 내면 한 7, 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야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연금도 감액되고 또 세금 때문에 네. 실제 받는 금액도 적어진다면 네. 조금 불만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렇죠. 진짜. 연금을 네. 적게 받으신 분들은 연금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요즘은 점점 국민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근데 국민연금이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연금 받는데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이렇게 관계 당국에 좀 알고 특히 그래요. 연금에 대해서 세제를 좀 완화해주고 좀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달라. 네. 라고 하게 되면 국가가 거기다 갖다 붙이는 프레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자 감세. 결국은 이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다 소득이 많이 있고 연금 많이 받는 부자들 아니냐. 이분들에게 세금 절세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오히려 세금 많이 뜯어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우리 국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면 부자 감세가 돼요. 부자들에게 세금이 줄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부자들이 그 줄어드는 세금 가지고 뭐 하냐면 또 집을 사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사회 경제 구조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자꾸 부동산을 사게 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절세해주면 그걸 또 부동산을 사니까 돈이 굳어버려요. 묻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맥 경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연금은 매달 따박따박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이건 뭐 해야 돼? 이걸 어디 묻어둘 데가 없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또 내가 다음 달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평생 나와. 그럼 내가 뭐하러 아껴 다 쓰지.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연금은 부자 감세를 해줘야 돼요. 부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면제해서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서 더 연금을 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소비가 돌아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축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소비가 생겨서 수단 경제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은 부자 감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연금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어차피 다 쓸 거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국민연금에 더해서 개인연금도 잘 준비해야지 정말 자기 노후를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이 연금 뭐 3층 연금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좀 잘 쌓는 게 좋을지. 네.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크게 이제 공적 연금 1층, 그다음에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거기다 뭐 주택연금까지 하면 4층, 뭐 기초연금 5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국민연금이 되게 좋은 제도이긴 하나 너무 좋은 제도다 보니까 기금이 빨리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근데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연금 개혁은 지금 이미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향후에는 점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후에는 연금이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이제 국민연금이 안 된다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요즘은 연금 준비할 때 항상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각자 도생. 이제 각자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국가가 알아서 책임져 주고 좀 못 살게 되면 국가가 또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기가 점점 더 쉽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다. 국가도 살기 힘들어 이제. 근데 무슨 개인을 도와줘? 야, 그렇죠? 각자 도생 이제 무섭네요, 저.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해야 돼요. 앞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 연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퇴직연금이나 뭐 연금 펀드, 네. 저축, 네. 뭐 비과세 연금보험 이렇게 다양하게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좀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금 상품들이나 계좌들 좀 활용하는 게 좋을지. 네. 일단 여러분들이 뭘 활용하실까 고민하기 전에 그냥 어차피 국가가 이미 각자 도생하라고 거기다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그냥 너 저기 노후 준비가 필요하니까 연금 준비 좀 해. 이렇게 하면 안 해. 똑같아. 너 노후에 건강 안 좋아졌으니까 지금부터 운동해. 그러면 안 해. 지금 당장 놀고 뭐 술 먹고 저녁에 좋은데 무슨 운동이야. 당장 아무 문제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일정한 혜택을 주거나 뭔가 강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네. 내가 뭐 운동하면 예를 들면 뭐 얼마씩 더 줄게. 운동하면 무슨 뭐 밥 사줄게. 이러면 이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미리부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 계좌. 그게 이제 IRP나 연금 저축, 연금 펀드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구정이 있어서 이 비과세 연금 보험이 가능합니다. 요 두 가지. 낼 때 혜택 받을래 아니면 받을 때 혜택 받을래. 요 두 가지 다 좋아요. 요 두 가지 한도 내에서 내가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도가 무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제한이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납입은 1,800만 원까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연말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연금 탈 때 세금을 내긴 내셔야죠. 이제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세금 혜택 받으니까 연간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여러분들이 납입하셔가지고 세제 혜택 받으면 되고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 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의미가 없고 그냥 IRP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IRP는 한 번에 900만 원 넣어도 되는 건가요? 네, 됩니다. 네, 연금저축 하신 분들은 연금저축에 600, IRP 300을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어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은 무제한이야. 무제한이지만 네. 비과세 혜택은 납입 금액 기준 연간 1,800만 원. 금액 기준. 예. 네. 월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다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납입 금액도 무제한이었고 비과세도 무제한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그런 부분에 이제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까 금액을 제한해 가지고 이제는 납입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지만 연간 1,800만 원, 월 150만 원 이내로 납입하신 것에 대해서만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냥
금액으로 따져보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연간 900, 월 75만 네. 원까지 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도 월 150만 원까지 내실 수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당장 지금은 세액공제 받는 것이 급하다. 그럼 연금저축 IRP에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네. 나는 나중에 세금 혜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보험. 그건 개인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 그걸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것만 알아둬도 좀 자기가 연금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내가 수백만 원을 연금 낼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많이 네.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이니까 이 연금저축, 연금계좌하고 비과세 연금보험하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중요하죠. 뭐 젊은층은 뭐 당장 세제 혜택이 좀 중요하니까 연금 펀드나 저축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게 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연금 계좌를 많이 이제 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연금 펀드나 네. 뭐 IRP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ETF도 사고 막 이렇게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인식이 좀 있는데 네. 요즘 같은 또 주가가 막 폭락하고 네. 막 이게 등락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꼭 안전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불과 뭐 주가가 막 좋았을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ETF를 네. 사자 뭐 나스닥 맞아요. ETF, S&P 뭐 배당 ETF 이런 거 얘기하다가 주가가 폭락하고 나면 갑자기 또 이제 이거 해야 되냐 말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등락을 겪고 있는 거지만 네. 저도 20년 주식 투자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주 미동에 불과한 것이고 평생 흔들려 평생. 아, 평생. 그죠? 나중에 뭐 이런 일이 연금 투자다 보면 없는 일이 아니라 한 수십 번 겪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뭐 한 2년, 3년 목적으로 돈을 모은다. 그러면 내가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갈까? 어떤 산업이 좋을까? 뭐 인공지능, 뭐 반도체, 전기차 이렇게 해서 ETF 구성해가지고 내가 투자해서 또 수익 나면 매도하고 이런 걸 매수 매도를 통해서 일정한 돈을 좀 마련해 갈 수 있는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연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금은 장기 투자예요. 그렇죠. 네. 적게는 10년, 길게는 2, 30년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뭐 우량한 펀드나 우량한 ETF에 장기적으로 묻어두시겠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사서 매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매일 보면서 그냥 뭐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다고 막 불안해하고 오른다고 좋아하고 이러고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그쵸. 이거 네. 어떻게 30년을 해요? 어차피 사실은 빼지도 못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분들도 지쳐. 손실 남다 포기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 네네.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에 보시면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어요. 같은 육상이에요. 그죠? 근데 100m 달리기와 마라톤 같이 뛰는 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르죠 보통. 없죠. 구분돼 있죠. 완전히 달라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100m에서 1등할 수 없고요. 100m 뛰는 사람이 마라톤 가서 1등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같은 육상이지만 쓰는 근육도 다르고 훈련 방법도 다르고 실제 실전의 전략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42.19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사람인데 시작하자마자 100m 달리기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너무 그 힘을 다 빼버리면 안 되는데. 그 힘을 빼버리면서 이거 사고 팔고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해봐야 1, 2년?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쳐 못해 나중에 포기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금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우량한 펀드에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이게 돈이 모이지 네. 사고 팔고 하면 절대 돈이 모일 수 없다. 이게 그 상품을 잘못 선택해서 진짜 적립식으로 하든 어떤 기간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네. 나중에 손해 보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옛날에 주식하신 분들 난 장기 투자했는데 내 회사가 상폐됐다. 그러면 이제 네.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별 종목이나 뭐 이상한 유행성 ETF를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지수형 ETF에 하시면 어쨌든 전체 시장은 계속 평균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코스피 ETF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S&P ETF라든가 나스닥 이런 지수를 가지고 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특히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단기 투자할 거면 단기 유행하는 펀드나 ETF를 골라서 단타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전기차가 유행이다. 네.
그래가지고 전기차 ETF를 산 거야 그냥. 근데 갑자기 보니까 뭐 전기차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쵸. 뭐 의미가 없고 불나고 막 또 불났어. 다들 안 사 이제 전기차 없앤대 만약에. 네, 네. 그럼 전기차 이제 폭락에 이제 이런 걸 사면 안 된다. 뭐 인공지능?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인공지능도 유행이에요 사실. 인공지능 70년대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행 따라서 사기 시작하면 특히 유행이라는 것이 이미 내가 내 귀에 들려왔다. 얘는 단물 빠진 껌이야. 유행을 만들어야지 차라리. 신문에 났다 그러면 이제 그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행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수형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오히려 이렇게 연금 펀드나 IRP에서 투자 상품을 잘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공부해 가면서 골라가면서 매일 시장을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연금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서라 그냥 안 된다. 이런 뭐 혹시 진짜 보수적이어서 난 ETF도 싫다. 그냥 연금 계좌에다가 원금만 넣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잘하는 건가요? 뭐 그냥 넣어서 뭐 그냥 정기 적금이나 뭐 예금 형태로 하는 것도 차라리 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수익률이 낮겠지만 네네. 지금은 우리 사회에 지금 연금 계좌 ETF에 관심을 두고 거의 금액이 크게 들어오신 분은 대부분 5, 60대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냥 말씀드려요. 정기예금 중심으로 하셔라. 굳이 내가 투자하겠다면 한 3, 40% 정도만 ETF나 펀드로 가시는 거고 60, 70% 이상은 정기예금으로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 기자님 몇 살이에요? 저 40대 중반입니다. 40대. 네. 이제 잘 봐요. 롤러코스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못합니다. 못해요? 원래 못 탔어요? 옛날에도 못하는데 지금은 더 못하겠어요. 잘 그게 이제 저도 나이가 50대 넘어가니까 이제 네. 느껴지더라고. 네. 나 20대는요 놀이공원 가면 롤러코스터에 무조건 줄 서서 탔어요. 뭐 T 익스프레스, 청룡열차 이런 거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네. 88열차. 맞아요. 네. 그런 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30년이 지나서 나이가 50이 되니까 네. 이제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걸 타는 거 애들이 탄다고 줄 서 있는데 그 애들 타는 거 보면 내가 불안해. 나는 못 타겠어. 탔는데 한 번 탔는데 타고 났더니 재밌기는커녕 막 몸 쑤시고 맞아요. 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각도 나의 상황도 점점 안정을 추구하더라. 그러니까 나이 50, 60이 되신 분들한테 투자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야. 왜냐면 이제 당장 내가 다음 달에 써야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10% 폭락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더 맞다. 혹시 이렇게 IRP나 이런데 내가 적립식으로 적금식으로 넣었는데 뭐 그래도 은행 이자 수준의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나요? 약간 뭐 예금성 상품? 근데 IRP 내에서도 네. 정기 예금과 적금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예적금 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IRP는 내에서도?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아리. 음. 거기에서 은행 상품도 있고 뭐 증권사 뭐 투자 상품도 다 있으니까 음.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그러면 그런 네. 상품들을 선택한다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그 고금리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은데 뭐 8%까지도 주는 네. 그런 이제 상품들이 나와서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강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수익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으니까 안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금 상품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IRP나 연금저축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네네. 일반 비과세 연금 보험 중에서 최저보증 수익률이 높아지는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처음에는 한 5% 정도 연 단리로 보증해주는 상품이 나왔다가 이것이 계속 경쟁이 되면서 6, 7, 지금은 8% 단리를 보증해주는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연달리 8%니까 복리로 환산해도 4, 5%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했죠. 아, 이게 이런 상품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실제로 가능하고 지금 출시가 돼 있고 이런 상품들을 가입하게 되면 내가 낸 돈에다가 그 수익 그대로 붙여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특히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매력적이네요. 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연금액을 따져봐도 솔직히 그냥 내가 IRP에서 내가 열심히 막 굴려가지고 수익을 낸다 한들 이렇게 8% 연금 같은 연금이 받을 수 있을까? 경쟁을 해봐도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좋은 연금이 나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보험사를 갔어. 상품 담당자 물어봤어요. 야,
너 이 상품 8% 지금 준다고 하는데 이거 수익 어떻게 만드냐? 그렇지. 나는 아무리도 안 되는데 네가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러다 니네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상품 개발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어. 그 수익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 네. 수익을 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니다. 어. 그 수익은 해지하는 사람들에게서 페널티로 갖고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지한 사람을 예상하고 만든 상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연금으로 받는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연금으로 받는다면 수익도 높고요, 연금액도 높고요, 사업비, 수수료도 없어요, 세금도 없어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상품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널티를 모아서 결국은 연금 받는 사람에게 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해지할 생각이면 절대 하시면 안 돼.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면 최고의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연구하면서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해지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제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네. 해지 안 해야지 사실.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으면 당연히 추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럼 이거 누가 해지하냐? 전부 연금 받지. 처음에 가입할 때 해지할 생각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해지하지 않을 목적으로 연금을 가입했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가 왔더니 내가 소득이 줄어들고 뭐 폐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이 정도면 꾸준하게 납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들도 그 해지율을 또 감안해서 이 상품을 구성했으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건지.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막 성장할 때는 여기저기서 땅을 파고 뭐 자원을 개발하고 뭐 후진국에 있는 자원을 갖다 쓰고 해가지고 선진국들이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세상이 어느 순간은 이제 포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럼 있는 걸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누군가가 수익을 얻는다면 누군가는 손실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지금 번 돈이 내가 잘해서 번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잃은 돈에서 갖고 온 거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사회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연금 상품도 어차피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도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야?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이 있다, 좋은 상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소개를 한다면 네.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될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내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달성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조건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뭐 연금을 이제 강제성으로 하기도 하는데 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연금 준비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인들은 얼마나 좋아요. 국민연금 급여에서 알아서 뛰어갑니다. 하기 싫어, 내기 싫어, 근데 강제로 뛰어가.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퇴직금, 직장인 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쵸.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노후의 가장 큰 축,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쌓여요. 자동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별거 아니라고 보이지만 퇴직할 때 되니까 나도 몰랐는데 국민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퇴직금 막 몇 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는 이게 없어요.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셀프로 하셔야 돼요. 셀프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하신 분들이 나중에 노후가 되면 후회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제대로 가입 안 한 거하고 퇴직금 제대로 준비 안 한 걸 제일 후회해요. 내가 사업이 이렇게 평생 잘 될 줄 알았지. 그렇죠. 네. 근데 사업이라는 것이 굴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최근 젊은이들이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네, 네. 뭐 내가 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자유는 좋아. 근데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이고 자유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국민연금 소홀히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십시오. 일단. 네. 특히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연체하는 사람들 많아요. 급여에서 뛰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 반드시 내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IRP 해서 셀프 퇴직연금 만드세요.
일반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달치 월급은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네. 그럼 나도 월급 1년치 월급의 소득의 한 달치 혹은 내 소득의 약 8%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IRP에 넣어서 내 개인 퇴직금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중간에 사업한다 목돈 필요하다 그러고 해지하신 분들 계신데 해지하면 그동안 세금 돌려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는 것이니까 분리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스스로 하셔야지 노후 준비가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노후 준비가 잘 된 선진국일수록 개인 연금 준비를 개인에게 선택으로 놔두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다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하고 똑같아요. 건강할 때 패서 운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은 맞으니까 내가 억울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때 나를 패서 운동시켜준 거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애들이 지금 막 어린애야. 자, 당근이 있고 당근, 네. 야채, 그 다음에 사탕이 있어요. 그럼 애한테 너 당근 먹을래? 사탕 먹을래? 그럼 뭐 먹겠어요? 당연히 애는 먹죠. 사탕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계속 사탕 달래는 거야. 그럼 엄마 입장에서 애가 사탕 좋아하니까 사탕만 계속 줘.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빨 썩고 건강 망가져요. 그렇죠? 얘는 당근, 야채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잖아. 그런 애한테 계속 사탕만 주면 어떡해? 당근을 야채를 주고 건강하게 먹도록 해줘야 지금 당장은 엄마가 왜 이렇게 맛없는 걸 줄까라고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나면 그때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못 먹을 때 사탕 덜 주시고 건강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국가가 해줘야 돼요. 이래서 사실 연금 준비는 개인 스스로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세제택을 잘 활용하시면서 꼭 연금 준비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연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